안녕하세요. 본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지난 시간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지는 시간으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워낙에 자동차가 최근에 이제 고급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또 최근 모 프로에서는 이제 이 모 변호사가 진행하는 인기 프로가 많지 않습니까? 이 블랙박스에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보면서 참 이렇게 이런 케이스에 나도 잘못되면 이렇게 휘말릴 수 있겠구나. 그럼 이게 기존의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또 제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운전자 보험으로 커버해야 될 텐데요. 근데 운전자 보험도 이게 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 역시 문찬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들었고요. 이게 운전자 보험하고 이제 좀 연계해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혼동이 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르다. 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기준. 그래서 보통 배상 책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 법률적으로 네. 가입을 해야 되고요.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기준입니다. 네.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중과실 사고를 냈어요. 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12대 중과실, 보통 아는 우리 클존,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침범, 이런 사고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고를 냈을 때 중과실 사고, 그다음에 중상해 사고, 중과실이 벌어지지 않았으나 그 피해자가 어떤 그 사지가 절단되거나 이런 큰 장애가 생겼을 때 이랬을 때 중상해 사고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을 다 가입해서 보상을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형사처벌의 내용을 보상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손해보험사에만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손해보험사. 왜냐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운전자 보험 가입했다고 합니다. 어디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명이 가입했대요. 그럼 운전자 보험 아니다. 근데 이제 설계사가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상품이면 그냥 운전자 상해보험 정도 되겠죠. 어떤 법률적인 비용을 담보해주는 그런 상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손해보험사 상품밖에 없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보험 그게 막 특약 풀로 넣어서 나 비싸게 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운전자 보험 준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실손보험도 가입돼 있고 맞습니다. 아니 다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잘 모르고 하는 분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하는 일이 항상 이제 말이 잘 안 통하시는 분들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고객들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운전자 보험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법적인 책임 같은 거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해당이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그래서 기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요즘에 13대 중과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음주, 뺑소니, 무면허는 빠져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고요. 사망 사고나 아니면 중상해 사고나 아니면 그 다음에 중과실 사고인 겁니다. 사망 사고는 이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중상해 사고는 큰 장애, 사지 절단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고요. 중과실 사고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중앙선 침범부터 앞지르기 위반, 그다음에 속도 위반 이런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다쳤을 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공소가 제기는 단순하게 경찰서를 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검사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는 이 세 가지 보장 1번 운전자 벌금 운전자 벌금이 지급이 되고요. 실손으로 지급됩니다. 실비로.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도 실손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과거에는 형사비 지원금이라고 했었는데 그 피해자하고 금전적인 합의를 봐야 됩니다. 이것까지 해서 한도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가입하시면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설명드린 그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형태에서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벌금, 변호사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렇게 해서 벌금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 스쿨존 사고가 판례에 의해서 중과실 사고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스쿨존 사고하면 벌금이 3천만 원이에요 최대.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운전자 보험이 대부분 다 벌금이 2천만 원 한도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혹시 다른 보험이
다른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벌금을 좀 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운전자 보험을 바꿔도 된다 이런 분들은 벌금을 3천만 원짜리를 새로 가입하면 되겠죠. 자, 이 대목에서 벌금은 국가에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졸음운전으로 만약에 했어. 네네네. 음주운전은 아니고 네. 졸음운전 했어. 그러면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 되고 네. 또 합의는 서로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합의금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소송으로 가고 하는데 벌금 더 나오고 이럴 수 있죠. 한도가 없어요? 이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한도는 있습니다. 한도는 네. 있습니까? 최대 3천만 원. 실제로 이제 판례상이나 법규에서도 이 이상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 사망사고 2천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벌금?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금이요? 합의금은 참. 네. 이게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하는 건데 사실 합의금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과거에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는 게 3천만 원이 최대 한도였어요. 네. 지금은 2억 원까지도 가입을 하더라고요. 보험사에. 2억 원까지.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네. 뭐 물가도 반영하고 피해자 요구가 가장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에 따라서 합의금도 달라지고 네. 그렇다고 해서 합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이 많아지거나 계속 분쟁이 생기겠죠. 종료가 안 되고 그래서 형사비지원금은 실제로 그 합의분만큼이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 계속 그러면 이제 공탁이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어떤 특정 한도만큼의 합의금을 먼저 지불을 하고 네. 이렇게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탁 절차도 있어.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또 필요한 겁니다. 네. 변호사가 있으셔야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고 처리를 하시라는 거죠. 네. 개인이라 할 수 없다 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가 돼 있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운전자 보험의 이 주요 비용 담보 세 가지는 전부 다 실손 보상입니다. 네. 실제 보상 되는 만큼만 지급이 되는데 2010년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상품들은 전부 다 정액 담보입니다. 벌금만 실손이고요. 이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은 정액 담보입니다. 가입한 만큼 지급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담보가 부족해서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가입을 하면 되지만 굳이 기존에 있는 그 담보들을 없앨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유지하면서 네. 변호사 비용과 형사합의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최근에 추가된 그 변호사 비용이 뭐 과거에는 한 300만 원, 500만 원 하다가 지금은 3천만 원까지 막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되는 걸 추가한다든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형사합의 지원금이 3천이면 최근에 나와 있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한 1억 정도 더 뭐 얹어준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추가 가입을 하면 되겠죠.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 추가로 이렇게. 네, 아니면 별도 다른 운전자 보험을 해서 보완을 하면 됩니다. 네. 아마 기존에 있는 상품은 지금 다 약관이 변경돼가지고 조정이 안 되실 거예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가입해야 됩니다. 새로. 네, 그래서 그 비용 담보만 해서 가입하시는 것들은 보통 이제 보험료가 비싸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할 겁니다. 이 운전자 보험 자체는 상해보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나 뭐 우리 많이 가입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특약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들의 특약들이 좀 부족한 경우에 네.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할 일이 있으면 그런 부족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좀 보완해주면 좋죠. 왜냐면 그걸 또 별도로 가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네. 새로 이런 상품들이 추가될 때 보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 특별히 있겠습니까? 벌금은 최근에 나오는 운전자 보험은요 네. 대물 사고도 벌금이 지급됩니다. 아, 대물도.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재물을 망가뜨려서 네.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도 이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벌금은 이것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운전자 보험도 좀 검토해 보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그때그때 교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가볍게 가져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운전자 보험을 막 풀옵션으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비싸게 가입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보통 해보시니까 평균 한 얼마 정도짜리 가입하세요? 그건 이제 편차가 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0원 이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말씀드렸지만 형사합의 지원금에 대한 이런 한도가 아무래도 과거보다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통 그래서 6주 이상의 사고가 났을 때 이제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금액이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좀 설정을 해놓으셔야 그래도 합의할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 금전적인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거에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들이 좀 한도가 부족하다 이랬을 때 아니면 새로 가입한다 이런 분들은 최대한도로 좀 높여서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도 내에서 이제 실비 처리되는 맞습니다. 거죠? 우리가 좀 오해하시는 거는 운전자 보험이 비싼 게 아니에요. 네. 비싸지 않은데 이런 중요한 비용 담보는 둘째로 좀 생각을 하고
좀 다른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담보를 좀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비용 담보들은 말씀드린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비용들은 좀 한도를 높게 네. 가져가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운전자 보험의 활용에 대해서 네. 더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제 운전자 보험이 상해 보험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네. 최근에 보험사에서 이 생활보험이라는 범위가 또 있습니다. 네.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보험으로 분류하면 상해 보험이긴 한데요. 화재 보험과 어떤 상해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선택해서 다 가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주 저렴하게 하시면 아파트 화재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을 포함해가지고 10,000원 정도도 가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월 10,000원 정도면. 예. 네,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별도로 다 나눠서 중복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보험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만기는 보통 이제 뭐 20년 납, 뭐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이 운전자 보험은 법규나 판례 변경 때문에 자꾸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심플하게 한 10년 만기나 20년 만기로 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교체할 수 있게. 그래서 좀 가볍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은 이런 한도가 좀 낮긴 하지만요. 지금 없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증 지원금 아니면 면허정지 위로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주요 비용 담보도 정액 보상이긴 하지만 할증 지원금 보험 처리를 10,000원 이상만 하면은 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급되는 특약들 다 없어졌거든요. 이게 워낙 이제 손해율이 높아가지고. 그다음에 면허정지 위로금 사망사고나 중과일사고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100만원에서 한 400만원까지 보장되는 면허정지 위로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약들이 있으신 분들은 유지하고 부족한 것들만 보완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운전자 보험은 비싸지 않게 충분히 10,000원 이하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 운전자 보험이 비싸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상치료비라는 그 항목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부상치료비. 자동차사고로 병원에만 가면 일단 병원에 가거나 대인 처리만 받으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부상등급이 나오거든요. 부상등급만 나오면 예를 들면 한 1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의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약이 있어서 막 이것 때문에 보험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막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사고가 나서 병원 가서 뭐 이렇게 할 정도의 사고가 과연 이렇게 월 3만원씩 내면서 보상 받을 만한 가성비가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험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자꾸 보험료가 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거에 또 이제 막 그 활발하게 보험사에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게 중요한 거구나 싶어가지고 비용 특약을 신경 안 쓰고 그건 어차피 비슷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꽂히셔가지고 자꾸 이제 좀 불필요한 보험료를. 운전자 보험 중에 제일 보험료가 비싼 항목이네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운전자 보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쳐내고 심플하게 해서 비용 담보 위주로 하고 보통 한 10,000원 이하도 충분하고 한 5,000~6,000원이어도 가입되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보험이 아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가입해야 된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불가피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다 충분하게 해주고 상대방한테 그리고 내가 어떤 과실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좀 크게 어떤 그 손실이 안 생기게끔 보완해주는 운전자 보험을 현대인 운전자분들은 꼭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한번 자동차 보험은 배상을 위해서 혹시 이제 남의 차에 또는 뭐 남의 이제 이렇게 신체에 상해를 입혀가지고 대인 대물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이제 뒀다라고 하면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어떤 안전책? 왜냐면 내가 이제 내 과실로 깜빡 졸음운전으로 내가 사고를 내서 단독 사고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가의 어떤 뭐 그런 시설물을 파괴한다든지 하여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내 경우가 생기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해가지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내가 혹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들으신 대로 운전자 보험도 종류가 굉장히 이제 이게 특약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래됐던 운전자 보험 또는 뭐 최근에 가입했는데 나도 한번 점검 받아볼 이런 뭐 필요성을 느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문찬현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